네, 지금부터는 분위기를 좀 바꿔서 반도체 시장의 이슈를 좀 총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는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고 대응해 봐야 하는 건지, 이에 관해서 인사이트를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모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이승우 리서치센터장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분기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2018년에 호황기를 넘어섰고 사실상 역대 최대를 규모를 달성했다라는 이야기인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뭐 슈퍼사이클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반도체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비메모리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1분기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비메모리가? 예, 비메모리가. 그래서 2018년도 3분기를 넘어섰고요. 912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근데 반면에 메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319억 달러를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역대 최고치가 441억 달러이기 때문에 조금 그 슈퍼사이클 아직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이른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사이클 이게 도대체 뭐냐, 뭐 정확한 정의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없어요. 없고 그냥 뭐 큰 호황이다. 이제 이러면 슈퍼사이클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사실 이제 저는 그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기준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공식화된 건 아닌데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라 그러고 약간의 진폭은 있지만 대체로 경제가 성장하면서 같이 동반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을 넘었다 그래서 지금 슈퍼사이클이냐 그렇게 해석하는 건 사실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 전에도 전고점을 계속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리에서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명확한 과거의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메모리에서는 전고점의 매출을 넘었을 때를 슈퍼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상승세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이때 과연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지금 판단인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직은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고요. 다만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가 예를 들면 고정거래 가격이 4월달 들어서 급등을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가상화폐 수요가 또 일부 몰리면서 일부 메모리 제품이 또 지금 수요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에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과 함께 비교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메모리 쪽에만 제가 국한을 둬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래야지 명확하거든요. 1차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1994년부터 95년까지였고요. 그때는 이제 뭐였냐면은 PC가 급성장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PC? 예, 그러니까 우리 뭐 인텔의 386 이후에 이제 PC가 아주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슈퍼사이클이 나타났고요. 2차 슈퍼사이클은 이제 2017년에서 18년 사이였는데 이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용 서버 수요가 급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처음으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아주 강하게 그러면서 또 가상화폐 채굴 수요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었죠. 근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럼 뭐냐? 지금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를 들면 여행을 우리가 못 가지 않습니까? 여행을 못 가면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이 여행에 소비하는 그런 그 소비 지출액을 그 IT 내구재 또는 가전, 일부 자동차 이런 쪽으로 지출이 몰리면서 그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거기에 최근 일부 이제 가상화폐 수요가 또 플러스가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이제 이런 이야기들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면서 사실 주가도 좀 많이 오르기도 했잖아요. 고점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에 대해서. 그럼에도 지금 이제 반도체 대형주에 투자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투자 시기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대지포 보면 사실은 그 삼성전자 작년 말부터 올 초에 많이 사셨고요. 그 미국에 있는 그런 대형 반도체 주들에 비해서 국내 삼성전자의 주가는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부진했고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변화가 있는 것들이 D램 고정거래 가격이 4월부터 20% 이상 지금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그걸 감안하면 향후 메모리 업체들의 실적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사실은 투자자들이 삼성전자한테 바라는 거는 메모리 플러스 그다음에 파운드리에서 좀 의미 있는 그런 실적 개선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게 저희가 볼 때는 연말 정도쯤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굉장히 실망스러웠지만 하반기가 되면은 뭐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서 대형주들이 조금 기지개를 켜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그러면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는데도 주가가 계속 좀 지지부진합니다. 뭐 연초에 많이 올랐기는 했지만요. 그래도 기대를 했었던 10만 전자를 언제쯤 달성할 수 있는 건가라고 많이들 걱정을 하고 계셔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으시기 때문이겠죠. 네. 네. 뭐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 우리 투자자들이 삼성전자한테 바라는 거는 뭐 메모리 1등을 계속해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는 원래 이제 그동안 잘 해왔던 것이고 메모리를 넘어서 이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우리 TSMC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획득하기를 이제 기대하는 것인데요. 네. 우리 생각해 보면 작년 말하고 이제 올 초에 네. 일부 언론하고 일부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너무 그 기대감을 많이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2030년에 삼성전자가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세계 1위를 할 것이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게 만만치는 않거든요. 네. 실제로 지금 1분기에 삼성전자의 그 비메모리 사업부 실적은 네. TSMC와의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더 격차가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요. 네. 주가가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 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운드리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개선된 실적을 보여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적으로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겠죠. 결국에는 삼성전자에게는 그렇다면 앞으로의 파운드리 성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파운드리 쪽의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다고 하셨잖아요. 이 격차를 줄일 수는 있는 건가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 파운드리 산업을 좀 네. 이해를 하자면은 첫째는 그 공정 기술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고객 확보, 세 번째는 이제 생태계를 강화하는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네. 근데 이 중에서 그 삼성전자 공정 기술은 사실은 TSMC와 거의 쌍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고객 확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열세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태계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고객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시면 우리 뭐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이게 뭐가 있냐면은 고객과 경쟁하는 회사가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애플의 그 A 시리즈라는 칩을 처음에 파운드리 해줬던 회사는 삼성전자였는데. 네. 그거를 100%를 하다가 지금 0%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왜냐하면 애플과 삼성은 스마트폰의 최대 경쟁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식으로 이 다른 이제 반도체 고객이나 또는 세트 비즈니스를 하는 고객들이 네. 삼성전자한테 어떤 그 제조를 맡기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비즈니스 리포지셔닝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뭔가 좀 개선되는 그 실적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쪽의 주가가 우리의 흐름대로는 잘 가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무엇일까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좀 애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주목할 만한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좀 꼽아주신다면 그럼 대신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일단 그 배경 설명을 좀 드리면은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이 공급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전례 없는 수준의 그런 투자가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은 앞으로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전례 없는 그런 호황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주들을 좋게 보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도 저희가 추천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예. 특히 이제 장비 그 제품의 라인업 확대, 고객군의 확대, 그다음에 적용 레이어의 확산 뭐 이런 것들이 골고루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유진테크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
유진투자증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유진테크를 저희가 추천을 제일 많이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뭐 역시 비슷한 종목으로 테스라든지 원익 IPS 같은 업체들을 최선호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반도체 소재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보면은 반도체 장비에 비해서는 이 주가 상승 폭이 이렇게 탄력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반도체 소재들도 전부 다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적으로 소재 국산화에 상당히 지금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SK 머티리얼즈나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회사들도 네. 뭐 추천할 만한 종목으로 저희가 제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테크, 테스, 원익, IPS 관심 종목으로 꼽아 주셨네요. 이제 반도체 공급난으로 인해서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잖아요. 숄티지인데 글로벌 반도체 패권 전쟁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국내 시장의 영향은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갈등은 네. 뭐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게 완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계속 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반도체를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산업의 쌀에서 이제는 국가 전략 안보 자원으로 오히려 더 승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와중에 경제적인 문제에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이제 국제 정치적 변수가 좀 등장을 했다는 점에서는 네.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예측하기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요. 네.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은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칼자루는 한국이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지금 뭐 딴 걸 생각할 게 아니라 이제 국익에 어떤 게 과연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네. 그런 관점 하에서 이 전략적인 판단을 해 나간다면은 우리 반도체가 다시 한번 여기서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는 이제 메모리는 뭐 저희가 계속 잘할 것 같고요. 이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저희가 전략적인 포지셔닝을 한다면 충분히 삼성전자가 한 단계 더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더 큰 시각에서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야기 풀어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이승우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